자, 오늘 증시 토크는 투자 전략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요, 개별 종목 단위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주제냐 하면요, 같은 투자 전략을 너도 나도 쓰게 되면요, 결국은 그 전략은 쓰레기가 되고 맙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앞에서 같은 투자 전략이라고 표현드렸는데, 자, 이것을 바꿔가지고요, 같은 종목을 너도 나도 뛰어든다면 이렇게도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현상일까요? 오늘 증시 토크에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투자 전략을 만드시는데, 그리고 주가의 원리를 이해하시는데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증시 토크를 통해서 가끔씩 제가 2000년 초반 이야기를 드려왔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드려올 때 제가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시스템 트레이딩을 했다. 예,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 예. 그래서 옛날에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발전시켜서 예, 퀀트형 가치 투자. 예전에는 스타일 투자라고 불렀는데 이런 것까지도 다 섭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20여 년 더 됐네요. 22년 전 선물 시스템 트레이딩을 처음 연구하던 그때 당시 저에게는 우연히 HBO, 1hour breakout 시스템이란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요, 개장하고 1시간 동안 예, 증시 변동성을 체크하고 그때 당시 고점, 1시간 내 고점과 저점을 박스로 친 다음에 그 이후 주가 또는 선물 가격이 하향 이탈하면 매도, 상향 돌파하면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에요. 매우 심플합니다. 자, 그리고 그 전략은 효자였어요. 효도로 효도로 같은 효자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나니까 예, 은근히 시스템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원 HBO 전략들이 많이 이용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는 2002년 이후에 이 전략이 널리 보급되는데 그때 당시 이제 대신증권의 예, 사이버스 트레이더라고 있습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을 활용하신 분들 많이 이용하시는데 갑자기 원 HBO 전략이 예, D증권사라고 썼는데 대신증권이에요. HTS는 사이버스 트레이더입니다. 여기 쏙 들어옵니다. 어떤 기본 전략으로서. 그 이후로 아이러니하게도 수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여기가 이제 2000년, 한 2003, 2004 그때까지 모습인데, 이 이후에는 완전히 널뛰게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아름다웠던 수익 곡선은 싹 사라지게 돼요. 심지어는 저 수익 현상이 사라지기도 하고, 그리고 전략이 집행되는 순간을 딱 보게 되면, 이제 원 HBO니까 1시간 동안의 고점과 저점을 돌파, 상향 돌파, 하향 이탈했을 때 시그널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 시그널이 발생하니까 그것을 역이용해 봐야지 라면서 저도 그러한 전략을 만들더라고요. 근데 저만 그랬겠습니까? 그것을 역이용하는 트레이더들도 제법 많았을 것입니다. 결국 수익률은 악화되게 되었죠. 이처럼 전략이 범용화되게 되면 수익은 그 이전과 다르게 실망스럽게 전개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2018년 예, 그때 당시 금융시장에 핫했던 양매도 ETN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2017년에 한국투자증권일 거예요. 예, 그때 당시 라이센스를 이제 확보해가지고 가장 첫 번째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양매도 ETN을 출시합니다. 거의 독점적이었어요. 다른 증권사 한동안 못 만들었습니다. 라이센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중위험, 중수익의 금융상품이다 하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때 인기 장난 아니었습니다. 예. 그도 그럴 것이 2010년대를 보내면서요, 이제 옵션 시장에
양매도 전략을 쓰셨던 분들이 쏠쏠한 재미를 경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금융상품화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요. 점점점 늘어납니다. 투자자들이.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썰도 돌았어요. 이 상품을 개발한 직원이 수십억의 성과급을 받았다라는 썰입니다. 그리고 이 라이센스가 2018년 말, 2019년 초, 그때 이제 라이센스가 해제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증권사들마다 양매도 ETN을 우후죽순 출시하게 됩니다. ATM에서의 양매도 플러스 마이너스 외가 오외가 이런 식의 양매도 막 출시를 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당시 옵션 양매도를 하는 실질적인 트레이더들 사이에서는 프리미엄이 너무 얇아졌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프리미엄이 두터워가지고 만기일에 좀 먹을 게 많았는데 양매도 ETN이 출시되고 이게 먹을 게 없어졌어.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전략을 너도 나도 쓴 거죠. 증권사들마다 양매도 ETN을 그때 당시 출시했으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화면상의 표가 그때 당시 2017년에 출시된 양매도 ETN의 주가 추이인데요. 보시게 되면 2017년, 18년 분위기 좋았습니다. 양매도 5% OTM이네요. 요거는. 자, 그런데 2019년 이후부터선 삐걱삐걱 하더니 2020년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거 양매도 ETN이 과연 중위험 중수익일까? 물음표를 만들 정도로 좀 안 좋은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같은 투자 전략을 너도 나도 쓰게 되면은 모두가 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주식시장 뿐만 아니고 금융상품 등등 모든 곳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투자 전략은 소수만이 가장 좋은 것, 나만 극소수만 쓸 때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요즘 이제 EMP라고 해서 ETF를 활용한 투자 전략들 많죠. 자, 그런데 여러 가지 EMP 전략, 그리고 EMP 관련한 펀드들 출시되기도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수십억 단위에서는,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나고 수익도 괜찮겠지만, 규모가 점점 커지게 되면은, 뭔가, 플레이어가 늘어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점점 경사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EMP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ETF이기 때문에 수천억 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제 생각에 요즘 경험적으로 보면 그 전에 모두가 지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주식형 펀드, 특히 액티브 펀드 같은 경우 조만장자 좀 표현이 이상한데, AUM이, 조원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과가 확실히, 그냥 시장 수익률 정도, 그 정도의 그냥 그런 펀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형 자산 운용의 가치 투자 펀드, 좀 이제 국민연금에서 자금을 뺐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죠.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면 2010년대만 하더라도 수익률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수조 원대까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후론 좀 그 이전의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자금이 빠져나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한 주식형 펀드든 조원 단위에 들어가면 성과가 나빠지게 됩니다. 요즘은 좀 펀드 시장 자체가 많이 위축돼서 그렇게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차후에 여러분들 우연히 어떤 펀드가 인기네, 몇 조 원을 모았다던데, 그러면 저긴 아닌갑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는 퀀트 방식의 가치 투자자,
가치 투자, 요거 또한 전략 단위로 보게 되면요. 수백억에서 천억 정도가 한계인 것 같습니다. 예, 요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클 수도 있어요. 예, 요것보단 조금 적은 금액이겠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데가 좋은 전략이 있다 그러면 한 10억 원 정도가 한계일 것 같아요. 왜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작은 규모가 크면 클수록 한 방에 이걸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10억 원 정도. 그리고 초 단위로 매매하는 스캘핑이다 그러면 한 1억 원 정도가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점을 감안하시면서 투자 전략, 예, 너도 나도 쓰고 모두가 쓰면 망한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